자, 오늘 기초과정의 시간은 사주명식 작성법 60쪽 맞습니까? 사주명식 작성법 할 차례죠. 예? 사주명식 작성법. 요 앞에 건 했죠? 지장간 했지요? 네. 했죠? 예, 사주명식 작성법 했습니다. 60쪽 맞죠? 60쪽, 61쪽일 겁니다. 자, 지금 요즘은 우리가 사주명식 작성법이라 제가 책에는 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거의 안 쓰입니다. 전화기에 그 앱을 깔아놓으면 그 이제 가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제 들어가면 사주명식이 완성돼가 나옵니다. 대운까지.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이 사주명식이 세워지더라라는 거는 좀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 해서 제가 요 책에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주명식 작성이라 하면 그 뒤에 완전한 대운까지 다 갖춰짐을 말하거든요. 대운을 뺀 상태에서는 그걸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주명식 기본으로 내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하늘에서 주어진 명인 그거지만은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대운이란 것의 그 환경에 적용을 받으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운까지를 이야기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자, 책에 잠깐 보면요, 연주의 기준은 입춘날 입춘시가 된다 이래 놨습니다. 입춘. 우리 일반적으로 태어나면 연월일시를 말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연월일시를 말하는데 올해 같으면 이제 우리 한글은 이랬습니다. 이 한글은 이렇게 2026년 지금이 2월 12일이네요. 2월 12일. 이제 여러분 놓고 보면 지금 3시 15분, 오후 3시 15분으로 놓고 보면, 자, 연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띠를 이야기해요. 띠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주 명색에서는 연을 말해요. 연주를 말하고, 그죠? 사주 명색 연주. 그다음에 월은 내가 태어난 달을 말하잖아. 달을 말하는데 이거는 태어난 걸 월주라고 이야기하죠. 월주. 그다음 일은 내가 태어난 날, 일주라고 이야기하고, 일주. 시는 시간을 이야기하자면 시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주. 그래서 연월일시를 각 한 주로 보는 거죠. 연월일시를 각각의 주로 보고, 연이랑 주로 보고, 요 이제 이것을 천과 지로 나누잖아. 천간과 지지. 그래서 4개의 기둥에 천간과 지지로 나누니까 8개 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천에 들어가는 글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간의 글자 10개, 천간의 글자가 12개가 연월일시에 들어가고, 지지에 있는 12개의 글자가 지지의 4칸 중에 12개 중에 그 4칸에 한 칸씩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입춘날 연의 기준은, 자, 연의 기준 올해 이제 연 했잖아요. 올해는 연은 이제 우리 병오년이잖아. 그죠? 올해는 2026년도는 병오년입니다. 이미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병오년이 되려고 하면 여기가 해놓은 연주는, 여기 병오라 하는 게 연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에 병화는 천간의 글자이기 때문에 연천간에 들어가고, 연주 중에 연천간의 글자고, 요건 연지의 글자고, 연지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요 들어가는데 요 기준은 연주 병오가 되려고 하면 기준은 그 해에 입춘날 입춘시로 한다라는 거죠. 기준이. 그래 이제 이 차이는 뭐였습니까? 원래 2월 4일이죠. 2월 4일 오전 5시 몇 분에 이랬죠.
뭐 5시 정도로 보고, 그죠? 요 이전까지는 뭡니까? 그러면 24일, 그러면 좋게 쉽게 계산해서 요 앞에는 앞날은 2월 3일일 것이다 말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원래 2026년 1월 1일부터 요까지는 병오년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병오년이. 그럼 요 앞에는 을사라가 됩니다. 그죠? 요 앞에는 병 다음에는 갑을병이니까 앞에는 을이고, 오 다음에는 바로 사라는 글자가 있어요. 요 앞에. 그래서 요 앞에 글자는 을사년이었다. 그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2026년도 연말쯤 벌써 크리스마스가 넘어가면은 뭐 다가오는 병오년 뭐 이래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2월 4일 입춘날 요 시각이 지나야 비로소 병오년 말띠다. 이제 이런 기준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사이는 우리가 만세력으로 접해놓으면 요 말띠가 아닌 거죠. 말띠 앞에 뱀띠가 된다. 이제 이런 그 기준점을 열어두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정확히 표현하려면은 여기는 그냥 신년도라고 이야기해요. 신년도. 또 거기 뭐 이 병오년을 강조하려고 하면 을사년의 끝자락에서 이래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확하다는 거예요. 구분을 하자면. 여기서 표현하자면 그냥 신년도가 됐기 때문에 굳이 병오를 이야기한다면 조금 요 사이에는 병오년이라는 게 구분 짓자면은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병오년은 요 때부터는. 그래서 요 때는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때 신년, 그죠? 올 2026 신년을 맞이하여 병오년을 맞이하여 이건 아니죠. 이렇게 기준은 그냥 그렇게 그 해의 초입에 거의 2월 4일, 3일, 작년에는 뭐 3일인가 이러고 이랬는데, 그 입춘날, 입춘시가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오년. 그 다음에 월은 어떻게 정해지냐 하면, 월은 이미 다 정해졌습니다. 기준을 본다면. 우리 계절도를 그려놓고 보면 이미 다 시나 뭐 월은 다 정해졌거든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양력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양력을 이야기하는데, 책에 잠깐 보면 월주의 기준은 이라거든요. 월주의 기준은 매월 첫 번째 돌아오는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 매월 첫 번째, 2월 달에는 매월 첫 번째 돌아오는 절기가 입춘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입춘이 30일 지나면은 또 뭡니까? 이제 봄에 입춘 다음에 이제 경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3월 뭐 4일이나 5일 요래 된다 말합니다. 그걸 경칩. 그 다음 매월 절기가 보면, 입춘이 4일로 왔으니까 거의 4일에서 한 7, 8일 사이에 매월 절입기가 들어옵니다. 월은 그걸 기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3월이 되려고 하면, 예를 들어 3월 5일 날이 경칩이 있다. 그럼 3월 경칩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인달이 되려고 하면 2월 4일이 지나야 절기가, 입춘이 첫 번째 절기니까 지나야 인달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3월이 되려고 하면 3월 5일 초입 절기 경칩이 지나야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매월 초입에 오는 그 절기일이 지나야 2월 달이 되고 3월 달 인달이 되고 묘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2월 입춘이 지나고 병오년도 이제 되고 지났으니까 이미 인달이다. 병오년이다. 월은 인달인 거죠. 인이 이제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럼 여기 이제 천간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만세력에 보면 나오죠. 이것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신은, 날은, 태어난 날은 달리기 보면 매달 날이 나옵니다. 오늘 무슨 날일까요? 오늘이 요거 아닙니까?
오늘 정사날이네. 달리 보면, 그죠? 그럼 오늘은 정사날은 이미 이거 정해지죠. 달리 보면 나오니까. 그죠? 우리가 정해진 것만 먼저 확인하면. 그 다음에 시는 지금 3시, 아까 제가 3시 15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오후 3시 15분이면은 어디에 속합니까? 정오는 이미 11시 31분부터 2시, 아니, 1시 30분까지 보통, 그죠? 2시간 다니는. 그러면 미시는 요 1시 30분부터 2시간 대가 3시 30분까지 열 아닙니까?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시간은 15분이니까 여기 들어간 거죠. 여기 요 사이에. 그럼 요거는 이제 미시가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죠. 미시.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8개 중에 요 천간에 2개만 말고 다른 거는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2개 들어가는 것만 제가 정리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천간, 여기는 월이죠. 월주니까. 월주의 천간에 들어가는 글자를 찾는 방법은, 그죠? 자, 요 앞에 연천간의 글자, 요 앞에. 연의 연천간. 그죠? 월 앞에 글자는 천간의, 연의 천간의 글자. 그죠? 이게 이래 좀 헷갈리죠? 저도 헷갈리는데, 우리 만들 때는 이렇게 연, 월, 일, 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가 일반적으로 연이 되고, 월이 되고, 일이 되고, 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자, 어쨌든 간에 월천간의 글자, 월지는 정해졌지만은, 월천간의 글자를 찾으려고 하면, 요 앞에 있는 글자가, 우리 지난 시간에 천간의 합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요 앞에 글자가 합에 의해서, 합은 뭡니까? 병과 병신 합을 하면 수라는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수라는 에너지 만들어지는데, 이 수라는 에너지를 생해주는 글자. 수를 생해주는 건 뭐가 생해주면 금생수 하잖아요. 그죠? 목생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금생수 하잖아. 금의 천간의 글자는 뭡니까? 경금과 신금이죠. 그죠? 금의 글자. 그럼 경금부터 먼저 출발을 하잖아요. 그죠? 경금이, 요거는 계절로 태어난 달이니까. 계절로서 그러면 경금이 어디에 붙습니까? 인달에 붙죠, 인달에. 계절의 출발은 뭡니까? 여기가 첫 출발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경금이 인달 위에 갖다 붙는 거죠. 그럼 이번 달에는 첫 번째 달이니까 바로 경인달이네.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맞습니까? 예, 경인달이라. 이렇게 찾아진단 말입니다. 요 공식인 거죠. 자, 월 정리합니다. 월천간에 들어가는 글자를 찾는 방법은 그 앞에 연천간의 글자가 합을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오행에 요 오행을 생해주는 오행의 글자가 월의 출발인 인달이 가장 먼저 출발하잖아요. 봄에 인달에. 그럼 만약에 여기 글자가 사면 5월달에 태어나서 저 월천간에 들어가는 글자는 여기가 경부터 해서 신, 임, 계사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찾는 공식이 연천간에 글자가 합을 내서 만들어내는 오행을 생해주는 오행의 글자가 그 월의 가장 기준이 되는 출발점에 서서 짚어나가면 된다라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연주 병오년에 경인년에 정사날 태어났죠. 정사날 미달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글자를 또 찾으려고 하면 이것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요 앞에 있는 천간의 글자가 합을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글자는 오행이 뭡니까? 정임 합목이죠. 정임이 합을 해서 목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여기는 목을 극하는 오행. 금극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금이 되겠죠. 아까 저기도 금, 여기도 금이 나오거든요. 금극목을 하잖아. 그래,
금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금과 신금으로서 경금을 출발한 거죠. 그러면 야는 어디 붙냐면은 시의 기준점 어디면 좌우 좌시잖아, 좌시. 그죠? 그럼 여기 이제 경금을 좌우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죠? 경신, 임, 개, 갑, 을, 병, 정미. 정이 미부에 올라가는 이렇게 해서 사주 8글자가 완성된 겁니다. 정리하자면 사주 8글자가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을 정리하면 연주의 기준은 그해 입춘날, 입춘 시각이 지나면서 그걸 기준으로 하고 월은 매월 초입에 매월 4일에서 한 7일, 8일 사이에 오는 매월 초에 오는 절입기를 기준으로 하고 그걸 지나야 그 해당 달이 되는 거죠. 해당 달의 기준을 절입기를 기준으로 하고 일은 그 만세력의 달력에 보면 그대로 이런 천지가 다 나옵니다. 시는 태어날 시간은 미수도 될 수 있고 오수도 될 수 있고 신시도 될 수 있지만은 요거는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찾는 거는 월하고 시하고 천간의 거는 찾아야 된다. 자, 그럼 천간의 거는 월 천간의 글자를 찾는 방법은 그 앞에 있는 연천간의 글자가 합을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오행을 생해주는 오행. 생해주는 오행이 기준이 돼서 태어난 달까지 짚어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시는, 이 시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글자, 일의 앞에 천간의 글자가 합을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오행을 극하는 오행. 극하는 오행의 글자가 뭐 양의 글자죠. 양의 글자가 시니까 시의 출발지에 올려놓고 태어난 시까지 짚어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래서 사주 명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 명식을 자, 우리가 사용하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병오년이라 했고 조금 전에 그 다음에 경인월이라 했고 정사달이라 했고 아까 저기 뭐 들어갔죠? 정미라 했죠. 우리는 이렇게 세우집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아까와는 조금 글자 한자를 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연주라 했고 여기가 이제 월주라 했고 여기가 시주라 하고 여기는 일이니까 일주 시주라고 하죠. 요래서 이 네 개의 기둥이 다 만들어진 거죠. 천지간에 네 개의 기둥이 이제 여기는 이제 천간이라고 그죠? 여기 지지라 해서 사주 다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주 명식이 만들어진 거는 예? 맞아요. 예.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요게 우리 각각이 태어난 언제입니까? 생년월일시예요. 요걸 이제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늘에서 부여받은 명이다라는 거 이게 명이다라는 거죠. 요 하늘의 기운과 천의 하늘의 기운과 땅의 현실적 기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기라고 얘기를 하고 지지에는 현실적인 질이다 이래고 그래서 기와 기질이 있나 없나라는 표현을 가지고 하죠. 내가 태어난 그 명에 네 팔자에 8글자에 그 사주 팔자로 이해하잖아. 사주 8글자로 사주 팔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글자에 네가 이런 기질이 있나 없나 네가 명리학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줄 기질이 있나 없나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부여받은 명이라 하죠. 우리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명만 갖고 살아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운명이라 하잖아요. 운명. 그래서 운이라 합니다. 운은 군사를
구루마로 이동하는 거라. 그걸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운은 움직인다는 거. 명을 움직인다. 그래서 명이 이 명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이게 운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이 뭐라 하노 크루저 관광선을 크루저 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풍랑이 거세면 그것도 뭐 관계 없죠. 관계 없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 뭐 큰 크루즈만 마음이니까 뒤집어질 수 있겠죠. 천둥 번개 맞을 수도 있고. 그러나 아주 조그만한 돛담배를 하더라도 목선이라 하더라도 파도가 순하면 어떻습니까? 미국까지도 갈 수 있고 중국까지도 갈 수 있고 가잖아요. 그러함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함을 운이라고 우리는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명이 살아나가야 돼, 영향을 받고 살아나가야 될 그 운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대운이라 합니다. 대운. 일반적으로 그 명리학을 접하기 이전에는 대운이라 하면 되게 크게 좋게 오는 운을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명리학에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기가 크게 주기로 10년씩 또는 20년, 아까 우리 배우지만 한 절기 이렇게 10년, 20년, 30년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크게 변화하는 것을 대운이라고 한다는 거죠. 변화하는, 크게 변화하는 대운을 말한다. 이것도 이미 남자이냐 여자이냐에 따라서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운명은 정해지죠. 운명은 정해지는데 요 운이란 것은 이렇게 자꾸 요거는 고정됐잖아요, 이미. 명이란 것은 고정된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고정됐지만은 운이란 것은 계속 변한다. 자, 어떻게 변하냐면 원래 연애 천간의 글자는 뭡니까? 요거 양의 글자예요. 양화죠. 양의 글자. 그러면 올해 병원에는 양의 연이니까, 그죠? 양의 연이에요. 여기 양의 글자니까. 하늘의 양의 기운, 양의 연도에 태어난 남자, 여자, 사람을 음양으로 보면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잖아요.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양의 연 올해에 태어나면 대운은 순행하고 원래 양의 연도면 남자 해잖아요. 작년에 을사년은 음의 연도였습니다. 음의 연도는 다시 말하면은 여자의 해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작년에는 을사년에 음의 연에 여자가 태어났으면 순행, 남자는 역행해야 되고, 원래는 남자의 해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순행, 또 여자가 태어나면 역행. 요것을 양남 음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양의 연도, 여자는 음의 연도에 순행하더라. 이제 순행 역행만 알면 되잖아요. 그 작년에는 음의 연도였으니까 여자는 순행, 올해는 남의 연도니까 남자가 순행. 그럼 여자는 또 반대라는 얘기죠. 자, 이런 순행은 양남 음녀로 순행을 하는데 기준은, 대운을 찾는 기준은 요 월주는 뭡니까? 지금 경인이라고 정해져 있죠. 경인이 이제 이 기준이 되죠. 기준은 0으로 출발해서 0으로 보고, 순행이라 하면 우리가 그냥 그대로 시계 방향으로 순행하는 글자. 경다면은 뭐였습니까? 신이죠. 신다면은 경신, 임계 이래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 또 뭡니까? 다시 갑, 을, 병, 정. 요게 순행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지에는 인다면은 뭡니까? 인묘진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묘진, 사오미, 신, 유술 이렇게 나오겠죠. 야는 요때에 태어난 요 아이 명이잖아요. 요 아이가 남자로 태어났다면은 요러한 대운의 요러한 명이 요러한 대운의 환경을 걸어가야 된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묘진 목, 그 다음에 사오미 화,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환경이 이렇게 놓여진다. 이 팔자가 이 환경에 놓여진다는 얘기죠. 그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목화토금수 보통 이래 하잖아요. 쉽게. 그러면 목은 몇 개라 했습니까 아까? 목은 목 한 딸랑 한 개. 화는 하나 둘 셋 넷 화가 5개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는 미토 하나 있고 경금 하나 있고 끝이네. 수는 없고. 그죠? 남자 운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거든. 그럼 자기가 화니까. 그죠? 아주 전부 다 합하면 8개밖에 안 되는데 지하고 지편하고는 2개 합치면 6개다. 8개. 그래 아군과 적군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지나치게 신강해진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대운의 환경은 이 음양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음양적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환경에서 태어난 안 그래도 목화가 양의 기운이고 금수가 음의 기운인데 균형이 지나치게 안 맞잖아요. 양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또 양의 기운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양기가 지나치잖아요. 그죠? 이런 팔자를 가지고 이미 양기가 넘치는 지가 지나치게 강한 내가 돛댄데 라는 형식으로 어떤 이런 팔자 명을 부여받았는데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걸어가야 돼. 그런 이제 운을 맞이하는 그런 환경에 있고 이래서 대운을 이렇게 만들어지고 근데 순행 역행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행은 요거는 정상적으로 우리 짚어 나가는 걸 순행이라 했습니다. 그죠? 자, 역행은 오늘 태어난 여자아이는 그러면 그죠? 양이니까 여자아이는 다음에 경전의 거죠. 경전은 뭐 기토였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무토가 있었죠. 또 그 다음에는 정화가 있었죠. 또 병화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을목이 있고 갑목이 있고 또 그걸 확인해 보면 갑을 병정 무기 경 요 맞네. 그죠? 요렇게 나가는 게 이제 역행이다. 그 다음에 지혜도 그대로 갖다 붙여봅니다. 이전에는 축이라는 게 있었고 축 전에는 자라는 게 있고 또 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있고 신유술 건으로 가고 해자축 수 요렇게 그죠? 이렇게. 자 여자아이는 팔자는 똑같아요. 그죠? 팔자는 변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똑같은데 어떻습니까? 수와 금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 양기를 상당히 조절해주는 좀 훨씬 아까 남자 원래 태어나는 원래는 참 요때 이달이니까 요 8글자니까 오늘 그렇죠. 오늘이 정사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이 정사 날이기 때문에 정사 날의 정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아마 한 100명은 태어났겠죠. 그죠? 그 중에 이제 남자들한테는 남자가 이 정도면 부모 말도 안 듣죠. 말 안 듣고. 그죠? 자, 이래서 이제 이 운의 환경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했잖아요. 만드는 거, 이 사주 명식 만드는 거, 택일할 때 이 공부했잖아요. 그 택일을 이렇게는 안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주 명식이 만들어지는데 대운의 기준점, 연을 일시는 말씀드렸고 대운의 기준점은 뭐였습니까? 월주로 기준으로 하는데, 그죠? 양남 음녀, 양의 연도에 태어나는 남자나 음의 연도에 태어나는 여자나 들은 순행하고 그대로 그냥 그 말면 그 반대쪽은 역행이더라. 원래는 양의 연도니까 남자는 순행, 여자는 역행. 그죠? 이렇게 해서 사주 명식이 정해진다. 명과 운 해서 운명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가기 전에 대운이라는 것을
예, 대웅은 예, 고객님 맞습니다. 대웅은 요 보는 방법은 시간 시장 하나 남습니다만 대웅의 보는 방법은 제가 조금 전에 요 말씀드린 대로 책에는 여기 뭐 두 번째로 뭐저 이야기 쭉 많이 나열해 놨습니다만 요걸 정리하면 요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은 우리 용신 이야기를 합니다. 용신. 그냥 어떠한 글자가 오는 게 좋으냐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음량을 조절해 주는 거,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거. 요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신을 합니다. 지금 요 음량 쪽으로 보면 이 오행의 5개를 음량 쪽으로 보면 목과 화는 양이라 하고 금수는 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음량의 균형이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 요걸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글자. 그럼 뭐일까요? 예. 이거는 양기가 지나치게, 요거 양기가, 음기가 지나치게 약하니까 주로 요 글자가 되겠다, 이 말이죠. 요, 야는 양의 대표 선수고, 야는 수는 음의 대표 선수잖아요. 그래, 음의 수의 에너지가 상당히, 이 아이한테는 이제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기운을 가진 오행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요 글자가 가장 이 아이한테는 상당히 이롭게 작용한다. 어긋나지 않게 잘 잡아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요걸 우리 일반적으로 용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은 그러면 요 글자가 가장 좋게 오려고 하면 이 아이한테 가장 이 균형이 맞지 않은 양의 기운이 지나치게 센 이 아이한테는 가장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와야 되잖아요. 가장 강한 거는 원래는 병오가 오려 화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더 센 거죠. 그럼 가장 음으로 오는 것도 뭘까요? 음으로 오는 거예요. 자, 수는 천간의 수는 뭡니까? 천간의 수는 임수와 개수가 있잖아, 그죠? 천간의 수는 임수와 개수가 있고 지지는 자수와 해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병오처럼 임자, 그죠? 그 다음에 개해. 이런 것들이 이제 천지간의 수기가 아주 강하게 온단 말입니다. 그죠? 아주 임자, 병오의 반대적 기운이거든. 이렇게 이제 음기가 아주 강한 거죠. 그래, 음의 기운이 오되, 요렇게 오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말입니다. 책에 이야기되어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는 거는, 여기 이제 결국은 수를 살려주는 것. 수의 에너지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천이든 지든 간에 강하게 말해. 그러면 수는 임계수가 이제 천의 기운이 있다면 지에서 수를 도와주는 거는 뭡니까? 금생수 해야 되잖아요. 금생수 해줘야 되는. 금은 신금은 유금. 그죠? 그 다음에 임신년이나 계유. 그죠? 이러한 글자들이 오는 음이 순차적으로 두 번째 좋고 또는 뭡니까? 또는 지의 수는 자도 있고 해도 있지만 천에 있는 글자들이 그럼 금으로 와요. 금생수 하니까 금으로 오죠. 그 다음에 경금이 붙으면 경자가 되고 그죠? 신금이 붙으면 신해가 되는 거. 이러한 글자들이 차선책으로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천지간의 병호처럼 임자, 개해 이렇게 오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그 수의 오행을 에너지를 살려주는 생밖에 살려주는 그람이 좋다. 그 반대적인 거는 더더욱 안 좋다 이런 얘기예요. 책에 있는 이 한 페이지 내용들은 다 그러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번 천천히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저 사주팔자에 남아가 아까 목화로 계속 흘러갔잖아요. 그럼 저기 목화가 되게 강해지고 이제 그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얘를 키우려고 하면 지 생각도 되게 강하고 좀 막 발산적인 그런 아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금수를 사용해서 애를 키워야 되는데 예. 부모는 그걸 만약에 알아가지고 금수를 해서 뭐 정적이고 뭐 차분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자꾸 가르치고 싶은데 그렇죠. 저 아이 기질 자체가 목화가 너무 강하고 대운도 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예. 그게 그 굉장히 말 안 듣겠죠. 키워주는
엄마하고 애하고 대립이 엄청나게 생길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키워야 돼요? 맞아요. 그 우리가 그걸 배우려고 그걸 알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걸 알려고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의 성격은 이미 다 압니다. 우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죠? 이 정도 아이를 가면 그래도 병화가 아닌 정화이기 때문에 또 다행스러운 거예요. 병화 같으면 직접적으로 대립입니다. 그렇지. 또 음의 것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만약에 여기 병화 붙었으면은 엄마 아버지가 누군가는 그 대립되면 바로 항상 이 사람 삶 자체가 경쟁적입니다. 바로 현장에서 바로 대립입니다. 대립과 전투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행히 정화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거스르는 거죠. 그 대립을 직접적인 대립이 아니라 살짝 우회하는 어떤 대립 형태를 갖고 있던 엄마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래 걷고 아까 목화로 가잖아요. 그래 이런 사람은 금수를 우리가 용서해야 되죠. 금수를 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름 지어주고 당연히 맞는 거죠. 명리학에 연계된 건 학문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야한테 추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어릴 때부터 딱 틀에 갇혀 놔놓고 어릴 때 세뇌를 어릴 때부터 진짜로 한자 공부를 가르치든지 글을 뭐라고 차분하게 하는 학문 있잖아요. 난을 치든지 국어를 배우고 그죠? 어릴 때부터 해요. 어릴 때 잡아야지. 근데 좀에 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좀 더 자라면 관대지부터 해서 이래 오면 어떻습니까? 이때가 나이대가 언제입니까? 좀 청소년 시기만 지나면 막 뒤져도 않습니다. 이런. 그럼 우회된다. 손해를 보는 거. 그건 잠시 짧아. 하나가 외국에 지 혼자. 이런 나라들 혼자 있어 적응 잘하거든요. 환경을 바꾸어줘라. 가장 큰 환경을 바꾸어줘라. 대운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대운을 바꾸는 거라. 이름도 중요하지. 이름도 중요하지만 큰 대운을 바꾸라. 그게 정답입니다. 진짜로. 그러면은 금수가 쓰기가 기질에 금수 쓰기가 좀 힘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는데 그렇죠. 예. 지금하고 안 맞으니까 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하지만 좀 커가면서는 그게 안 맞아지면 오히려 지 많은 거 저거를 저쪽으로 그냥 확 밀어주면 내가 그쪽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직업에 그게 없으니까. 자, 여기에 직업분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를 밀어주면 뭐 연예계, 그죠? 또 예. 자, 어떠한 거라 해도 지가 수용해야 돼. 일단은 지가 수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갔다고 가정할 때 가정하자. 일단은 뭐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게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쪽 직업군을 가지는 이 아이한테 지속적이고 오래 간다면 이 아이한테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쪽으로는 스포츠는 가능하죠. 예, 가능한데 살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고는 그 스포츠도 뭔가 대가리 든 거 없이 운동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 원래 안 하지 스포츠 선수들은. 요즘 진짜로 그죠? 요즘 운동 선수들도 진짜 홈들 정신과 그죠? 현실적인 게 아주 지금 경합이 잘 돼 있거든. 우리가 이제 명리학적으로 이 사람한테 이제 이 아이한테 우리가 뭔가 이야기하자라면 큰 환경의 틀을 바꾸어라라는 거죠. 아까 대운까지 그리 와 있으니까 큰 환경의 틀을 바꿔서 이제 어릴 때부터 잘 적응해서 하나의 뭐 예를 들자면 외국 째매할 때부터 유학 보내놔놓고 그 누가 있으면 그래 거기서 틀을 잡아라. 거기서 그 다음에 어른 돼서 와도 그지 그것을 쓸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럼 대운의 큰 틀의 환경은 바꾼 거예요. 쌤 그럼 군에 보내는 게 더 화가 더 세진다는 그걸 어떻게 애를 또 억압한다고 뭐 수의 기운으로 군에 보내는 거예요? 쌤. 군에 가면 지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원하지. 그걸 관을 쓰는 거예요. 관. 그래가지고. 관을 써요. 이 누구 자유분방 지 맘대로잖아. 그래서 제도의 틀이에요. 그렇지. 예. 적으로 이제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군을. 그래서 아까 이제 한쪽으로 이제 mon다 하는 것은
직업군은 이제 화로 쓸 수, 여러 가지 그 선택도 되는 거죠. 자, 그런, 이제 그 기운을 타고 가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이 때 되면, 뭐 이 화기를 쓰려고 하니까. 그럼 뭐 연예인도 해보려고 할 끼고, 뭐,